취업은 학습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게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인생 내내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회사랑 안 맞는 거지 본인이 나쁜 사람이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IBM에서 온 채용팀을 담당하고 있는 채용팀장 최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IBM 코리아에 대한 이런 대놓고 자랑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을 구하실 때 어떤 얘기들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단순한 그 고민을 시작으로 이 장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본인이 끊임없이 내가 궁금한 거, 내가 갖고 싶은 직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도 어떤 실패가 와도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젊고 이런 직장 경험이 이제 없는 사람도 있고 일부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자꾸 실패하고 배우고 실패하고 배우고 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뒤에서 줄줄이 할 거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국내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한 10년 넘게 있었고 이렇게 HR, 채용, 교육, 조직 문화, 조직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한 13, 14년 동안 이제 HR에만 있었고 리크루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펑셔널 롤이에요. 공교롭게 지금 IBM에서는 리크루팅만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해줄 얘기가 되게 있겠다. 맨날 지원자들을 만나니까. 이 취업이라는 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막 평가하잖아요. 너무 웃긴 건요. 내가 내 이력서를 이렇게 올려놓고 서로 리뷰해달래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 누구? 취업 준비생.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막 칭찬받아. 이게 누구의 뷰에서 칭찬받은 거예요? 취업 준비생의 뷰에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평가하는 사람의 뷰가 아니고. 그래놓고 대부분 그 문장들 어떻게? 본인이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잘 리뷰받았던 그 이력서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유사한 이력서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이거 스펙이 어떻네 이런 걸 막 물어보고 있어요. 그 커뮤니티들이. 그런 데서 돌아다니는 정보에 연연하지 말아라. 첫 번째 투두 리스트고요. 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취업 활동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세일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봐요. 물을 하나 사야 돼요. 편의점에 왔어요. 물의 퀄리티가 정확하게 다 똑같대요. 어떤 건 500원이고 어떤 건 300원이고 어떤 건 100원이에요. 뭘 살 거예요? 100원짜리 살 거예요. 물론 요즘 가면 에비앙도 있고 삼다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물의 수질이 굉장히 많이 다를까요?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직무 역량이 하나는 진짜 얘는 세상을 바꾸래야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퀄리티의 편차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거의 퀄리티가 비슷하니까 싸거나 아니면 내가 더 나은 퀄리티를 제공해야 되는데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연봉 다 똑같이 주잖아요. 신입, 초임 다 똑같잖아요. 가격은 똑같으니까 더 좋아 보이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상품이 최근에는 여러분 편의점 들어가서 다 100명이면 100명 다 콜라만 사 마셔요?
아니잖아요. 내가 식혜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건강 음료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온 음료를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게 기업이랑 좀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취업 특강을 할 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비게이션인데요. 목적지를 설정해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목적지를 입력해요. 자, 목적지가 어디예요? 내가 지금 오늘 현재 무슨 기업에 취업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타겟군이 있겠죠. 타겟군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공통 관심사가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를 잘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친구들한테 어디 취업할 거예요? 라고 하면 대부분 어디 얘기해요? 삼성, LG, 현대 얘기를 하는데 삼성, LG, 현대가 회사가 하나예요? 삼성 관계사가 몇 개? 지금 많이 팔아가지고 원래는 26개였는데 LG도 어마어마하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전 삼성 갈 건데요. 삼성 어디 갈 건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크니까 전자? 전자를 왜 가려고 하는데요?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어요? 핸드폰이 좋아요? 네, 핸드폰은 좋죠. 그래서 핸드폰 얼마나 써봤어요? 네, 딴 사람들 쓸 만큼 써봤죠. 앱도 좀 깔아봤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됐건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군이라는 게 삼성이요, 현대요, LG요라는 대답 말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롤을 담당하는 이런 보다 명확한 구체적인 목적지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지가 다소 모호하거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는 그냥 퀵하게 넣은 건데요. 취업이 예전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지금 뭐가 바뀌었냐? 예전에 선배들이 취업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제조 중심의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되게 요구했던 게 이 생산성과 효율성이에요. 물론 이걸 지금도 요구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살아남기 힘들고 심지어 저희 정부 지금 무슨 경제 뭐 한다고 해요? 창조 경제 한다고 하잖아요. 창의 인재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창의 인재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프로치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어프로치가 달라야 되는데 이 창의 인재라고 하는 거의 역량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깊이 알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을 때 굉장히 쉽게 빨리 풀어내는 능력, 애질리티, 그리고는 학습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정말 똑같은 월급 주시면 하루에 스테플러를 100개 찍는 걸 200개를 찍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명이 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예전에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에 뭐 포드 자동차가 T 모델을 만들 때 생산 라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명을 빼서 새로운 사람 한 명을 꽂아 넣으면 이 자동차의 마지막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안 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일 요구했던 게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을 빼서 새로운 한 명을 채용했을 때 그 프로덕트의 결과물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죠.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세상을 바꾸잖아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 역시 예전처럼 그냥 똑같은 부품을 맨날 꽂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찾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나보러 어떡하라고. 지금까지 맨날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했고 스펙 쌓고 어디 동아리에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영어학원 다녀서 점수 만들었는데 나보러 어떡하라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그렇죠? 왜 요즘은 패키지라면서요. 대학 입학 원서를 받으면 일부 반은 공무원 학원을 가든지 일부 반은 영어 학원을 가든지 뭐 극히 소수 성형외과를 가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일단락으로 하고 첫 번째 질문이에요. 기업들이 하여간 원하는 인재가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안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들,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회사들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를 보면 제가 이런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채용 제도들을 벤치마킹 했어요. 예전에.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 주는 임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중 상시 인재를 발굴하고 있고 이제 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을 못 하겠어. 우리 회사 모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자원 발굴 인하우스 팀이 생겼어요. 전담팀.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365일 외부에서 사람만 찾고 다녀요. 그런 걸 다 인하우스화 하고 있어요. 전 사원의 리크루터와. 그래서 구글은 사실은 직원들이 이 친구를 추천하지 않으면 인터뷰까지 가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다 리크루터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널리틱스,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이런 인공지능이 도입돼 가지고요. 최근에 IBM 역시 본인의 이력서를 리딩해 가지고 이 사람이 A라는 롤에 얼마나 핏한지를 이렇게 매치업 해주는 점수를 보여줘요.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 커그너티브가 이미 HR, 휴먼 리소스스 매니지먼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페이스북, 링크드인으로 확보를 할 뿐만 아니라 없으면 키워서도 쓴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죠. 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을 외부에서 사오거나 아니면 A라는 기능이 당장 빠졌는데 바로 써야 돼 라고 하니까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는데 최근에는 기업이 A라는 기술이 되게 필요하네. 자, 외부에서 찾아봐. 찾는 시간. 야, 뽑았네. 그래, 얘 뽑자. 뽑아서 이 친구가 이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한 6개월, 1년이 딱 지나면 이 A라는 기술이 A-로 바뀌었거나 B로 바뀌었거나 C가 돼 있거나 뭐랑 막 합쳐져 있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외부에서 사가지고 대응하기는 되게 어렵겠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오면 그 사람 A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애들을 왕창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키워 쓰자라는 게 글로벌 회사들의 트렌드예요. 너무너무 웃긴 게 예전에 삼성, LG, 현대 이런 회사들이 죄다 나가서 구글, 애플, 야후, 페이스북을 벤치마킹하고 다녔는데 유일하게 그런 글로벌 IT 선진사들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포인트를 하나 꼽으라면 공채예요, 공채. 야,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몇천 명씩 한꺼번에 뽑지? 이런 공채를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IBM도 고 올게닉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 early professional hire라고 하거든요. 이 신입사원 채용을.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크라는 이름으로 이런 컬리지 하이어링을 강화하고 있고 델 페더레이션이잖아요. 지금 EMC, 뭐 피보탈 이 델 페더레이션도 공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시그널이 좋은 메시지예요.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자, 아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내가 최근에 취업 준비로 굉장히 새로운 걸 했다. 영어학원 가서 한 거,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뭐 이런 걸 떠나서 스펙업 이런 거 떠나서 내가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본 게 있다.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영어학원에 가서 영어 점수를 올리고 학교에 가서 학점을 올리고 안 좋았던 학점을 세탁하고 지우고 대체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인턴 몇 줄 써야 되니까 인턴하고 동아리 없어 보이면 이상하니까 동아리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봉사활동 다니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봉사활동 시간을 졸업 자격으로 놓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학교도 있어요. 너무 단계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내비게이션의 첫 번째 단계,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내가 목적지를 정해야 되고 구체화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지만 내비게이션이 하는 건 내가 목적지를 딱 정하면 얘가 뭘 잡냐면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잡아야 그 경로를 이렇게 파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내가 나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나를 잘하는 걸 떠나서 아까 취업은 뭐라고? 세일즈라고. 남한테도 팔아야 돼, 나의 장점을. 남한테 팔 수 있는 장점을 되게 잘 아이덴티파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 개 뽑아낼 수 있는 항목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맨날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 눈에 딱 띄죠? 뭐예요? 전 체력은 완전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진짜 내가 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냐,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떨어지고, 자, 여러분들 자랑을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은 되게 동양적인 문화가 사실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게 겸손하지 못하다, 건방지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본인이 진짜 가지고 있는 내 자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특히 그런 게 좀 잘 발현 안 되는 게 기업 면접에서도 후보자들이 3명 이상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자, 자기소개 하세요 라고 하면 본인을 너무 대놓고 자랑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옆에서 눈치 보이니까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그리고 본인이 너무 또 본인 광을 팔면 면접위원들조차도 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다. 어찌됐건 공부를 하고 있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젊음이 있고 기회가 있다. 그런데 아까 봤지만 그냥 기업들이 지금 창의 인재를 찾고 그런 눈에 불을 켜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완전 엣지를 주지 못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분류된다.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전체 강의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 장표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를,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있는지를, 내가 앞으로 그래도 데일리 라이프로 뭘 하고 싶은지를 적어도 알아야 된다. 내가 어찌됐건 좋아하는 걸 계속 파는 게 제일 빠르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창고에서 시작된 창업가 정신이 지금 빛을 발해서 구글이 되고 애플이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또 요즘은 그냥 M&A를 위한 창업도 늘어나고 있대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현할 수 있는 시대고, 그런 점을 봤을 때 내가 꼭 창업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나도 기업에서 사람을 뽑고 있지만 어찌됐건 내가 좋아하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가는 건 굉장히 멀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이 적당히 좋아하고 여러 회사를 쓰면서 그냥 매뉴얼로 옆에서 주워들은, 또 더더군다나 자기들끼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문구를 주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스터디 하잖아요. 야, 이거 좋아 보인다. 너 이런 얘기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와서 얘기하면 면접장에 앉아있는 면접위원들 하루에 24명씩 인터뷰를 보는데 20명 정도가 유사한 답변을 대답하고 있다. 다 비슷해진다. 내가 확실하게 차별화해야 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를 딱 광을 팔 수 있지 않다라고 하면 차별화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저희가 IBM 코리아가 다른 대기업이랑 되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을 인터뷰 미니멈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은 봐야 돼요. 그런데 그 1시간에 40분이 되게 유사한 사람들이 거의 트럭이에요. 이력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력서 쓸 때 어디 제일 먼저 가요? 내가 이력서를 써야 돼. 뭘 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이버 안 열어요? 네이버에 이력서 치잖아요, 지금. 샘플을 몇 개 받고. 시작점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남이 써놓은 걸 보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뽑아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괜찮다고 하는 문구를 막 빌려다가 막 써요.
그러니까 이력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나 일관성이 되게 떨어지고 지금 강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랑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백 장씩 봐야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믿어도 돼요. IBM 코리아는 제가 자신하건대 이력서를 지금 현존하는 국내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봐요. 이력서를 정말 열심히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희 채용 설명회 때 오세요. 어떤 단계의 이력서를 다시 보는지. 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애프티튜드 테스트 딱 끝나면 점수 나래배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미니멈 리ኳ어먼트 딱 끊고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이력서 검사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영어 시험 미니멈 리ኳ어먼트 끊고 또 이력서 보고 넘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진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진실된지 1대1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얘는 뭔가 다른 것 같은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고 그 지식이 이렇게 며칠 준비하고 스터디해가지고 나온 지식이 아니고 역사여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청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젊으니까. 알아가도 돼요. 그런데 방향은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돌아가려면 이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도 이쪽 에리어야. 가다가 콜스 코렉 하면서 이렇게 가다 진짜 내가 칼을 뽑아가지고 나무를 베어야 될 때 내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딱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잡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업에서 원하는 저런 수준까지는 못 간다. 그리고 다 똑같은 퀄리티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다. 네. 믿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뽑고 있으니까. 레주메 얘기 아까 했어요. 80%가 비슷해요. 사실이에요. 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면 진짜 깜짝 놀랄걸? 여러분들이 써놓은 이력서의 문구들이랑 비슷한 문구가 많아서 진짜 깜짝 놀랄걸?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이 이력서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문을 잠그고 들어가 앉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은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시겠죠. 여러분들이 문을 잠그면. 예? 문 잠그고 딱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앉아서 A4 한 몇 장 갖다 놓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좀 써봐요. 추천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써놨나? 마인드 매핑.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너무 많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굉장히 과거에서 역사로 시작하는 게 편해요. 나는 몇남몇녀에서 시작했고 뭐 이런 취미가 있었지. 중학교 때 이런 운동도 했지. 이런 거 좋아했지. 지금 대학교에 왔지. 이런 것들을 마인드 매핑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거 되게 유용하고요. 학교에서 이런 MBTI나 디스크 검사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를 좀 이해해 보는 것도 내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디스크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때 프로젝트 할 때 많이 하는 스왓 분석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이 꼭 그걸 해보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나의 현재 위기, 용돈이 부족해요 이런 거 말고 위협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나고요. 이 재료를 가지고 뭘 쓴다? 이력서를 쓴다. 물론 아주 식상하게 저는 몇남 몇녀의 아들로 태어나 몇째로 태어나 엄하신 아버님과 인자하신 어머님 사이에서 20몇 년을 자랐다 이런 얘기는 쓰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력서랑 면접에서 나의 좋아하는 부분을 탁 얘기해 주려면 일찍 할수록 좋다. 고등교육까지야 우리가 의무교육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대학교 1학년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안다. 아까 패션의 예를 들자면 내가 그래도 올해 그냥 어디 동남아 가가지고 놀다 오는 게 아니고 이태리를 가야지. 한 번 가도 파리를 가야지. 그래도 뉴욕 맨하탄을 한번 걸어봐야지 5번가를. 이런 꿈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느끼고 본 걸 막 적어가지고 면접장에서 누가 옆에서 스터디해가지고 가르쳐준 게 아니고 내 경험을 얘기를 하면 안 뽑을 수 없다. 안 뽑을 수 없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패션 회사에서 채용 담당을 할 때인데 고대 생명공학과 친구였어요. 아버님이 반대 해가지고 공대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잡지에 있는 모델 이름을 다 얘기할 수 있대요. 근데 패션 회사니까 면접 대기실에 잡지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W부터 시작한 네노라는 잡지가 마케팅에서 또 왕창 받아다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무전이 왔어요. 고사본부 잡지 좀 몇 권 가져와 보세요. 이번 면접 들어갔어요. 딱 놔뒀는데 이 친구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걔 이름을 모르니까. 정말 넘기면 넘기는 족족 모델 이름을 축축축축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이라는 영화를 보고 뭐 미쳤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프라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건물에 출근을 할 거라는 포부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뉴욕에서 실제로 걔가 그렇게 찍은 사진,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모박에서 이렇게 카피해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본인이 분명하게 좋아하는 걸 생명과학은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전혀 모르더라고. 면접위원 중에 생명공학 출신이 한 명 계셔서 막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더라고. 취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거니까 결국은 학습하고 여러분들이 스터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선호하는 걸.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명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들도 좋아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건 선호의 문제지 학습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자기들끼리 학습해가지고 막 감탄하고 박수치고 이러지 말고 어디 독취사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애들이 얘기하는 독설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그냥 쫓아가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리기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세상 모르는 일이고 뭐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승부는 실제로 여기서 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또 영어학원을 가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칼을 빼서 나무를 베야 될 때 그 위치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지금 당장 잡을 구하는 그래도 3년 만에 몇 퍼센트 나간다고 신입사원? 30% 퇴직한대잖아요. 백도 안 되잖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원샷 플레이로 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롱텀으로 봐야 되는 인생의 문제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는 못 사는 인간한테 이걸 너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오늘 졸업을 해야 되는데 잡을 구해야 돼라는 이런 원샷 플레이로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은 하루에 내가 24명 정도 본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대기업 면접장에 1명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 셋은 완전 베테랑만 배치해요. 대졸 공채가요. 너무 일시적인 피리어드에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셀렉션해야 되기 때문에 베테랑이 아닌 면접위원을 배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만약에 다 초짜를 배치해서 확 뽑았는데 이게 매스 하이어링이잖아요. 왕창 뽑혀 들어오잖아요. 그의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00명 정도는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한 친구가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고 그거 그 다음 애가 하고 있고 그 다음 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인터뷰에서 실수하는 건 하나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에 포커스해요. A라는 일을 했고요. B 회사에서 인턴을 했고 C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어디서? 뭐 대부분 이런 시나리오 되게 많죠. 제가 동아리 회장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나타나서 멋지게 그걸 해결해요. 그리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이력서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단점 쓰라고 하면 너무 완벽한 게 단점이에요. 뭐 너무 배려를 많이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쓰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되고요. 면접장에서 그런 나열식으로 그걸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A 꼭지 하나를 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 뭐고요. 그래서 이 배운 걸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은 저는 그 조직에 적응할 준비가 됐어요. 라는 걸 효과적으로 이 제한된 인터뷰 시간에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론 전문성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깊이 있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아주 드라마티컬하게 차이 나지 않는다. 경력사원 뽑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태도, 조직 적응력, 조직 관심, 직무 적합성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선 더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내가 패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막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디 중공업 회사 가가지고 제 사례예요. 무슨 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면접을 보려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바다에 대한 꿈이 있네요.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커리어를 관리하는 건 전체 인생을 관리하는 거다. 인생을 계속 계획하는 거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제 한 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1번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 2번 실패를 거듭한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첫 번째 회사가 지금은 없어진 무슨 뭐 데이터 회사였어요. 근데 정말로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요. 인터뷰에 갔어. 제가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면접이건 이력서건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 내가 이 회사 갈 것도 아닌데 면접 오라고 안 가야지. 이게 아니고 연습으로라도 다녀요. 또 그 회사를 실제로 들어갔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를 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실컷 얘기해서 막 지금 끄떡끄떡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95% 이상이에요. 왜? 이미 20년 넘게 본인 스타일대로 살았거든. 아빠 엄마도 못 바꾸는 여러분들의 습관과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한 시간에. 그러니까 마지막이 필요한데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한 달 또는 2달에 한 번 정도 얘기하실 수 있는 선배를 찾아야 돼요. 야, 너 미쳤니? 너 뭐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가까운 선배여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더 좋겠지. 근데 대부분 그 선배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너무 신입사원이라 시간이 없으면 그 앞에 가서라도 만나고 와야 돼요. 그런 노력은 해야지. 그렇게 자꾸 들어야 여러분들이 바뀌지. 지금 이 강의 한번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뭐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냐? 100% 여러분들 한 명도 안 바뀔 거예요. 이 세계가 여러분들을 더 빠른 합격 발표로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전 자신해요. 면접에서 대응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면접에서 엄청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더 잘하죠. 아니 그 사람이 그만큼 시간을 쏟고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데 당연히 그건 차이가 나야지. 한 번 면접 보러 온 사람이랑 10번 면접 보고 진짜 칼을 베러 온 사람이랑 같으면 어떡해요,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대기업이 다 답이 아니다. 물론 지금 무슨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거 뭐 워낙 피해가 많아서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진짜 기술 인력이다. 특히 엔지니어들, 컴퓨터공학과 엔지니어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못 데려가서 안달이에요. 우리나라 이공계 친구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거기서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인사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더 많은 기회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외국계 기업에 오려면 영어를 좀 준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해라. 이 장표를 제가 만들어 놨군요. 지금까지 고개를 한 번이라도 끄덕이신 분들. 또 나가서 그냥 토익 점수만 올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전 질문해요. 어디를 먼저 가라고? 방문을 닫으라고. 방문을 닫으라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막 고생하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 마지막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가 됐건. 그게 본인한테 또는 부모님들한테 아주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무리는 있는데 그렇게 절치부심하면 나중에 그 결과가 더 값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하면 아 나는 더 눈부시게 빛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첫 장에 얘기했죠. 이 한 번의 원샷으로 실패한다라고 하고 내가 주저앉는다. 뭐 지금 취업을 포기한 실업자 수가 우리나라가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한 명으로 태깅된다. 저는 오늘 한 시간에서 잘못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거기 있죠. 계속 실패해야 된다고. 계속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서도 계속 걸어가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열려요. 확신해요. 확신. 그 자리가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내가 뭐라 그랬죠? 칼을 베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니까 그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돼요. 즐거운 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걸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 돈도 버는 세상이에요. 유튜브로도 돈 벌고 블로거로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즐겁게 이 전체 과정을 대응할 태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뭐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업은 학습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게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인생 내내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저 역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마지막에 항상 하는 얘기는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회사랑 안 맞는 거지 본인이 나쁜 사람이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면접위원들한테 면접위원 교육을 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주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은 언젠가 다른 롤, 다른 자리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어. 대신에 지금 우리가 뽑고 있는 스킬셋은 아닐 수 있지. 그러니까 절대로 저 사람을 비하하거나 디밸류에이션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신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조차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 팔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